밤마다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때의 나를 그리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무너지는 자존심을 부여잡으며 이제는 정말 끝난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신 적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75세의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남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놓아야 하는 걸까? 그때 우연히 접한 통계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남성 10명 중 4명, 정확히 40%가 발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조사였습니다. 충격이었고 동시에 너무 낯익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연구해온 한의학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하나의 단서. 단 한 방울, 단 10초면 충분하다는 그 조합이었습니다. 식초와 참기름. 단순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학적 시너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험 삼아 섞어 마시고 며칠이 지나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기상 순간의 활력, 그리고 몸의 순환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마치 입년 전으로 돌아간 듯 됐습니다. 지금 78세인 저는 여전히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손끝의 온기를 느낍니다. 생명을 느끼듯 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과장이라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마 반드시 바뀌실 겁니다. 오늘 저는 오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한 9가지 회복 비법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나눠왔고 지금도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비법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현미식초와 참기름의 만남입니다. 단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 3주면 그 결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혈관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주성분, 초산은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나이가 들며 경직되기 쉬운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참기름 속 불포화 지방산과 세사민이 더해지면 혈관 노화를 늦추고 탄력과 순환력을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사민은 항산화력이 뛰어나 혈관벽의 산화를 막아주고 남성 활력의 순환 기반을 다져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그리고 참기름은 단 한 방울. 이 이상은 안 됩니다. 많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넣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저녁 식사 30분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보다 식후 순환이 활발할 때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반드시 21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저는 현미식초를 권합니다.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체 옵션으로는 사과식초도 가능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혈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죠. 참기름은 반드시 국산 참깨를 사용한 압착 방식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향이 진하고 색이 고운 것이 품질 좋은 참기름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제3. 전체를 다시 순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비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해산물과 견과류의 조합입니다. 특히 굴새우, 호두, 마카다미아, 이 네 가지 식품은 남성 활력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선 굴과 새우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돕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남성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영양학 연구 1990식 웨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는 아연 보충제를 섭취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굴 한 개에는 하루 필요 아연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남성 보조제라고 할 수 있죠. 새우는 아연 외에도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이 견과류, 특히 호두와 마카다미아입니다. 이들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일산화질소 녹구어로 바뀝니다. 바로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기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아그라도 이 원리를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을 맑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굴은 국밥이나 전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되도록 신선한 생굴을 조리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새우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는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신 후 호두 5개, 마카다미아 3개, 꼭꼭 씹어서 드시되 최소 30번 이상 씹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와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견과류는 밤보다는 아침이 좋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하루 동안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먹으면 소화가 더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조합은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을 넘어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순환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비법은 바로 지중해식 식단의 한국식 변형입니다. 80세가 넘도록 정력을 유지하는 유럽 노인들의 식습관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지중해식 식단의 한국식 변형입니다. 제가 그리스를 여행했을 때 참 인상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82세 노신사가 매일 아침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걷고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고요?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견과류를 매일 먹습니다. 이 식단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죠.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탁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 스페인의 PRET 메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올리브 오일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전통 기름인 들기름으로 바꾸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올리브 오일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한국식 지중해 식단의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 비벼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점심 고등어, 삼치 꽁치 등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세요. 일주일에 최소 3번. 저녁 호두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를 간단히 섭취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DHA EPA라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두뇌 건강에도 탁월하죠. 생선을 구울 때는 참기름을 살짝 발라보세요. 향이 더 좋고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이 식단을 석 달간 유지했더니 제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실제로도 체중은 3kg로 줄었고 혈압은 140에서 120으로 내려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아침 기상 시 느끼는 활력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활력의 출발점, 바로 골반적은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만 사실 남성 기능의 회복은 이 작은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골반적은 운동, 다시 말해 기둥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연습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전립선 직장 등의 내부 장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발기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류 유지가 어렵고 자연스럽게 기능 저하가 따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는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이 근육은 나이와 관계없이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꾸준히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 근육이 생기듯은 골반적은도 자극과 반복을 통해 되살아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항문을 조입니다.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이완합니다. 3.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 특히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복부에 힘을 주지 마세요. 오직 항문과 회음부에만 집중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숨을 참거나 억지로 조이면 다른 근육에 긴장이 생깁니다. 조이는 강도는 처음에는 30% 정도의 힘으로 시작해 점차 70%까지 올리세요. 100%의 힘으로 무리하게 시작하면 주변 근육에 부담이 갑니다. 가장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있을 때, TV를 볼 때, 운전 중에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10초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5초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3주 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 달 뒤에는 밤에 소변 보러 가는 횟수가 줄고 2달 뒤에는 발기력의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게 됩니다. 자신을 되찾는 여정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 여정을 완성시키는 5번째 비법, 바로 수면입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호르몬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5번째 비법은 수면 관리, 더 정확히 말하자면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시간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활력이 돌아오지 않죠?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대부분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이른바 렘 수면과 그 직전에 깊은 수면 단계 이 시기에 호르몬은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죠. 그런데 이 시간대가 무너지면 아무리 운동하고 보약을 먹어도 호르몬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2011년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한 남성은 단 일주일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 감소했습니다. 이는 나이 든 남성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수면 루틴을 권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스크린, 휴대폰, TV 등을 끕니다. 오후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2.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5. 몸의 긴장을 풀고 천을 약간 떨어뜨려야 깊은 수면이 가능합니다. 3. 복식 호흡을 10회 반복합니다. 5.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되 들숨은 4초, 날숨은 6초. 5. 이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깊은 이완 상태로 유도합니다. 4. 침실 온도는 19도 전후로 유지합니다. 5. 천이 떨어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5. 침구는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하지 않게 척추 정렬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5. 특히 베개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목이 꺾이지 않게 일직선이 되어야 하죠. 또한 수면제에 의존하는 습관은 오히려 호르몬 리듬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잠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카모마일 차, 라벤더 향,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도움됩니다. 저는 매일 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침대 옆에서 따뜻한 허브차를 마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루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깊은 회복의 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몸은 자발적으로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을 다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침에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일어나는 힘으로 나타나죠. 이제 6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몸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영역,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6번째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 다시 말해 남성 호르몬의 가장 큰 적과 마주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단순한 기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강력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에 들어가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몸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생식 기능은 가장 먼저 차단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곧 남성성의 침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단 15분의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1.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2.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3.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호흡을 3, 4회 반복하면 몸 전체가 이완되기 시작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호흡은 다음과 같은 시간에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중간에 긴장되는 순간, 잠자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 특히 하루의 첫 순간에 이 호흡으로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의 감정적 회복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취미 활동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낚시, 글쓰기. 이런 활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정화하는 정서적 숨구멍이 됩니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차분한 습관 하나가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당신은 절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곧 당신의 삶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제 7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을 깨우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 바로 운동입니다. 7번째 비법은 운동, 그것도 나이에 맞게 올바르게 운동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관절이 아파서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운동의 방식에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운동은 무조건 땀을 흘려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오히려 남성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빠르게 걷기. 일주일에 3회 30분씩 관절에 부담 없이 심폐 기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숲이나 공원처럼 자연이 있는 곳에서 걷는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빠르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츠쿠바다의 연구 2010년 가벼운 근력운동 일주일에 2회 30분씩 특히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와 같은 대근육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이 좋습니다. 이 운동들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해 자세를 배우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강도를 점차 높여야 합니다. 운동 전후로는 반드시 다음 2가지를 실천하세요. 워밍업. 가볍게 관절을 풀어주고 심박수를 서서히 올리는 준비 운동.
쿨다운, 운동 후 맥박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정리운동 5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활력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거나 다시 늘리는 것만으로도 남성 호르몬 수치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이면 응답합니다. 다시 순환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완성하는 다음 단계는 마음가짐, 즉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지금부터 8번째 비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번째 비법은 마음가짐, 곧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요. 이런 건 젊은 사람들 얘기죠.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활력을 막는 진짜 원인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이미 늙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몸은 그 말에 조용히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나는 변화할 수 있다. 이 믿음 하나가 호르몬 수치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꿉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2007년에서 자신을 젊다고 생각한 고령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운동 능력, 심혈관 지표 모두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곧 몸을 이끄는 시대,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다. 그리고 그 문장을 3번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마음을 다스리고 뇌를 자극하고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작은 스위치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도전과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70세에 처음으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이 무서웠고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배워나가며 지금은 일주일에 3번 30분씩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준 것은 체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삶의 흥미를 되찾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죠. 사회적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연결이 줄어들기 쉽지만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건강과 직결됩니다. 2010년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가 강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고 질병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습관으로 바꾸는 힘, 바로 지속성입니다. 9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지속성, 즉 지금까지의 모든 실천을 평생의 습관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2, 3주는 열정적으로 실천하십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서서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2달 후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잊어버리시죠. 그러면 변화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몸은 분명히 응답했지만 우리가 응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루틴에 힘을 강조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1단계 매일 저녁 식사 30분 후 식초물과 참기름 한 방울을 마시는 것을 루틴화. 2단계 아침 샤워 후 호두, 오알과 마카다미아, 사마를 공복에 꼭꼭 씹어 먹기. 3단계 골반적은 운동을 저녁마다 습관처럼 3세트 실시. 이 루틴들을 하루 일정에 녹여내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면 변화는 안정감 있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또 하나 강력한 도구는 기록입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만들어 매일의 에너지 상태, 수면의 질, 기분 활력 정도를 월 10점으로 평가하고 메모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7월 25일 기상시 활력 6점, 밤중 소변 1회, 골반적은 운동 3세트 완료, 식초 표효 참기름 실천. 이렇게 기록을 21일만 쌓아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물론 눈으로 보는 변화의 궤적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동기부여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법들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바꾼 이야기임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67세 박 선생님. 전립선암 수술 후 무기력했던 한 남성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년 전 전립선암 수술 후 기능 저하와 우울감으로 삶의 의욕 자체를 잃고 계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시도해 보셨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은 컸습니다. 결국 아내와의 관계는 3년 이상 단절됐고 이젠 그냥 친구처럼 살자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식초와 참기름, 골반적인 운동, 루틴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 손을 다시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시 남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72세 김 선생님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복용 중인 약이 성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심리적 위축이 심한 상태였죠. 저는 그분께 식단 위주의 접근을 권했습니다. 식초초월 참기름, 루틴 등푸른 생선 견과류 중심의 식사, 그리고 수면 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루틴까지 함께 조율했죠. 3개월 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약의 용량이 줄었고 기능 또한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이 줄어든 것도 기쁘지만 다시 아내 앞에서 당당해진 느낌이 제일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78세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걷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조용히 지나칩니다. 그 작은 산책 하나가 제 몸을 마음을 그리고 이 삶 전체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비법은 어떤 약이나 시술 없이도 남성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식초 플러스 참기름 한 방울, 굴새우 호두,
마카다미아. 지중해식 플러스 들기름 중심 식단 4. 골반 적은 운동 5. 수면 루틴, 스트레스 관리, 빠른 걷기, 플러스 가벼운 근력 운동 8.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도전. 작은 루틴을 습관화하는 지속성. 이 비법들은 단지 기능 회복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몸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생기면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두 번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삶을 바꿀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한의학 박사 드림.